오늘은 방송을 어떤 걸 하느냐. 연못 구어 늪에 빠진 공급 정책. 공급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7시 오후 7시에 메디테라 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합니다. 생존법. 필사의 생존법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오후 2시에 공포정책 집값이 왜곡되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양석 교수님 모시고 방송을 합니다. 심양석 교수님은 이번에 처음 모시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전략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물고기를 구하려면 바다로 가야 되는데 정부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고기 구해 줘." "알았어. 나 산에 갈게. 나 산에 가 가지고 너희들이 필요한 물고기를 구해 올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착시적 공급, 이제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230,000 호 플러스 알파 중에서 120,000 호는 지금 내가 방향을 잡았다. 그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거는 23,000 호다. 그중에서 서울에는 1,000 호다.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는 내가 찾아볼 거다. 나중에 발표할게. 계속 그냥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없으니까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유통 물량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거면은 일정 부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풀고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들로 풀면은 사실 분산이 되는 게 되게 있거든요. 분산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수요가 분산이 되면서 가격을 안정화시킬 방안이 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마음은 급하고 급한 거는 단기적 공급, 그다음에 무능력하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LH에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근데 소통까지 어려운 겁니다. 염창공원도 근조화환까지 들고 공공임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도 전체를 주거로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오염된 지역 중에서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다라고 이제 들고 왔지만 오세훈 시장하고 협상을 했지만은 전혀 서로가 평행선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유통 물량들에 집중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실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2000년도 8.4 대책 때 공급 물량을 냈죠. 노원의 태릉 CC 망가고 하겠다. 근데 주민 결사 반대. 이게 문화재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 혼잡해진다. 6,800으로 축소했지만은 무기한 표류됐죠. 다시 이거 좀 들고 왔죠. 과천정부청사 사천 공급하겠다 하니까 과천 시민들이 천막 농선 짓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홍색 띠를 나무에 딱 매달아 가지고 결사 반대, 결사 반대 했습니다. 전면 백지화됐죠. 서부 면허장 이것도 인제 뭐 상암 DMC 복합 문제 요구로 무산이 되었고 마포구청에서 결사 반대했습니다. 강남구에 무역센터 세택 있잖아요. 여기도 여러 가구를 내겠다고 예전에 했지만은 이때 대치동 학원가랑 가까워서 교통 불편하다 주민 반대. 그리고 원래 그 마이스 산업의 개발에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협의 안 하고 이거 하겠다 했으니까 당연히 강남에서도 반대.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소통 없이 밀어붙인 거잖아요. 밀어붙임. 요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내려고 하고 공공 주도로 심판인데 선수로 뛰려고 하고 그다음에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선행동을 하고 생각을 행동으로 정책으로 하고 그다음에 후 타협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근데 공급은 내야 돼. 근데 공급은 낼 땅은 없어. 그러니까는 일단은 불도저식으로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급하고 능력도 없는데 소통까지 어려운 이 상황에서 공급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상승장은요. '역대 가장 긴 상승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현실적이고 할 수 있는 거에 공급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공급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요 공급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너무 심각합니다. 미친 듯이 심각합니다. 이게 1980 년대부터 인제 2026 년까지죠. 2026 년이 23,000 호인데 자 보시면은 서울이 평균적인 물량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8,000 호가
연평균으로 나왔습니다. 평균의 오류는 있지만은 최소한 38,000호 정도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이 안정화되었던 시기를 보면은 서울의 물량이 48,000호 이상 정도가 나오면은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1980년대부터 가장 입주 물량이 작게 나왔을 때가 80대 초반 1,500호 정도. 요때가 물량이 지금 40년, 46년, 50년 가까이를 역사적으로 추이를 해볼 때 가장 적게 나온 때입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7만 1,000호 정도 나왔을 때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집값은 이때 안정화됐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26년은 2만 호, 3만 8천 호보다는 좀 낮게 나오죠. 근데 요게 2027년이고요. 요게 2028년이고요. 요게 2029년입니다. 만호, 9천호, 8,600호. 그러면 이제 2030년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때도 착공 물량 기준이라고 얘기했으니까는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공급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내년에 내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하려면요. 미리 2, 3년 전부터 인허가 물량들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인허가 물량도 역대 최저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이 공급이 심각 오브 더 심각입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창궐할 이래의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은 꾸준히 많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들을 여전히 내재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공급이 굉장히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급이 안 되는 거를 조금은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요를 분산하려면요. 똘똘한 거를 집중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요 똘똘한 채는 지금 뭐가 담당하고 있냐면요. 세금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취득세가 최대 12.4%입니다. 그다음에 보유세는 지금 현재 최대 5%죠. 근데 이게 2027년부터 좀 상향됩니다. 양도세는 유예를 줬지만은 지금 최대 세율이 82.4%가 2029년부터 또 시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취득세를 낮춘다면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토호제의 거래 시 실거주 요건을 없애버린다면요. 지방 사람들은 서울을 사고 싶어 합니다. 지방에 돈이 좀 있는 사람요. 지금 토호제 때문에 막혔고 취득세 때문에 무섭습니다. 당연히 거래를 못하죠. 그리고 이제는 보유세까지 등장해가지고 이 보유세 때문에 내가 비거주로 하면은 이거 큰일 났다. 지방 사람들이요. 지금 서울 쪽에 경기도에 좋은 물건들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거꾸로 서울의 사람이 지방으로 예전에 내려가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지방 물건을 처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대란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더 심각하고요. 부산도 전세 수급 지수가 170인데 180이면 전세 대란입니다. 울산은 180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심각합니다. 광주도 심각합니다. 대구조차도 지금 수급 지수가 150이 넘습니다. 대기해야지 균형이 맞다 이건데 대구조차도 150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똘똘한 채로 뭉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유세 때문에.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나 지금 여윳돈이 생겼어. 그리고 아이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좀 자산을 조금은 이번 시기에 지키고 싶어. 하면은 이제 뭐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고 한 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또 두 채 이상 가지면은 이제 세금이 8.4%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총 세 채죠. 거주지 그다음에 지방의 집 두 채를 사면은 이제 세금이 또 8.4%로 나갑니다. 보유세 이번에 강화돼 가지고 비거주 때문에 나 진짜 서울에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나마 양도세는 낮습니다. 안 팔 거고 이제 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 사람도 이 보유세 강화로 무서워서 지방에 못 내려가고 지방 사람은 취득세, 보유세
이 두 개의 문제 때문에 또 못 올라갑니다. 이거를 중과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일반 세율로 백투더 2017년도로 가버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유통 물량인데 유통 물량을 수도권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좀 보내주자는 겁니다. 지방에도. 지금 공급이 없잖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미친 듯이 심각합니다. 심각 오브 더 심각입니다. 심각 오브 더 심각. 이렇게 서울은 지방으로, 지방은 서울로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지는데 세금으로 다 막았습니다. 근데 세금으로 막았는데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대출까지도 막아버렸죠. 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 찬스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20, 30대들은. 내가 지금 내 돈으로 할 수 없고 대출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대부가 활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대부나 부모 찬스나 소득이 작은 사람들, 이걸 할 수 없는 사람들, 소득이 작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급 부족 현상 지금 심각합니다. 되게 이번 상승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2029년까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 공급이. 2030년엔 공급 물량이 아니라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공 물량 대거 등장. 그거는 실제 물량이 아니죠. 심각 오브 더 심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신속 공급 그 워딩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신속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게 유통 공급, 유통 물량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풀고 세금을 풀어야지 지방은 서울로, 서울은 지방으로 올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마련이 됩니다. 그다음에 토제, 실거주 요건 이게 있으니까는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못 올라오잖아요. 재개발만 보잖아요. 재개발 틈새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이 이렇게 심각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연못 구워 늪에 빠졌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물고기는 바다에 있는데 정비사업, 민간 시장에 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짜투리 땅, 비선호 공공임대, 페이퍼 공급으로 갑니다. 정부는 계속 산으로 가서 내 물고기 구해올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급에 대한 심각성을 안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투기 조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전 투기가 아니라 그냥 인플레이션을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만 갖춰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공포들을 그냥 공포를 피해자로서 맞이하지 마시고 공포를 활용자로서 그 기회를 누리시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